예,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또 빠졌는데요. S&P 500 지수가 6일 중에서 5일 빠졌죠. 그나마 좀 위안이 되자면 미증시가 다 200일선에서는 나름대로 버티는 이제 그동안에 좀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선인데 그 선에서 이제 지지가 되려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주간 단위로 지수가 한 2,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금융시장 전체로도 보면 달러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는 거죠. 반면에 유가는 빠지고 증시는 빠지고 경기에 대한 걱정은 커졌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흔들었던 그런 재료였고요. 종목들별로 보면 테슬라가 그동안에 나스닥을 지탱해주는 종목이었는데 주간 5%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금리 올라가면 금융주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뭐 금융주도 지난주에는 별다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시의 매도 심리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을 또 약하게 만들었던 거는 나왔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 물가지수라는 건데 이거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과가 20만 원, 귤 10만 원 이렇게 소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과값이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CPI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사과를 40만 원어치 샀겠다. 그리고 귤은 10만 원 그대로니까 50만 원이야. 한 달에 이 사람이 과일값으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고 PC는 뭐냐면 이렇게 올랐으니 사과는 앞으로 반만 사고 더 이제 가격이 안 오른 귤을 더 먹겠구나. 그렇게 되면 사과는 반으로 줄였으니까 20만 원 그대로. 그다음에 귤은 2배로 올랐으니까 2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소비는 40만 원. CPI하고 PC하고 숫자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재에 대한 어떤 소비까지 계산을 하는 게 PC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예, 보시면 전년 대비 5.4, 뭐 근원도 전년 대비 4.7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던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데이터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는 물가가 쉽게 안 빠지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겠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나온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물가가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겠구나. 이런 거를 또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좀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그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이제 또 튕겨서 3.9%까지 내려왔다가 4.1%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걱정이 커졌고 이게 이제 시장을 좀 아무래도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금리 당연히 올라갔겠죠. 2년물, 10년물 다 올라갔는데 다만 장중 피크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확률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0.25 쪽이 더 우세합니다. 이게 장중한 때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거의 4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뒷부분 가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3월에는 어쨌든 0.25 쪽으로 굳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나왔던 수치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막 치솟지 않았던 거는 연준 인사들 발언이 오늘 좀 특이하게도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레타 메스타워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높게 올린 다음에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한 단계 정도 더 높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0.5%포인트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음 달 회의에서 자기가 0.5%포인트 주장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관리 잘해서 인플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필립 제퍼슨 같은 경우는 노동 불균형이 임금 상승 지속적으로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아예 그냥 은퇴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라든가 이런 사람들 취업 못하게 막아버리면서 이제 노동 공급이 좀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해결이 되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겠죠. 다음에 이제 수전 콜린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 뭐 확실하다라는 건 아니라서 떨어졌다라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금리를 더 올린 다음에 유지해야 된다. 다음에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고 유지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센 발언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람도 디스인플레이션에 근접했다. 그리고 경제 연착륙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매파적인 발언이 없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 발언 봐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증시 하락도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았고, 이제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가 금리 인상 확률도 뒷부분에서는 살짝 좀 톤다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12월에 미국이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12월 26일에 나왔던 이제 YTN 뉴스 제목인데 북극이 뚫렸다. 그래서 미국 체감이 영하 50도까지 이제 하락했다. 이제 추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뉴욕의 월별 평균 기온인데 12월에 보통 최고 최저가 영하 1도에서 6도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지난 12월에 뉴욕 지역의 어떤 기온이거든요. 영하 9도가 찍히고 영하 7도 찍히고 이게 이제 12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엔 더 추웠었는데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어떤 주장이 있냐면 12월에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1월에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그게 한 방에 몰렸다. 그러니까 이제 참았던 소비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이제 연결이 돼서 1월에 갑자기 좀 지표가 튄 거야. 또 이제 그 계절 조정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견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어쨌든 숫자 자체가 높게 나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투자들은 압박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지표별로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거든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주택마저 돌아서는 건가? 근데 이거는 그 중위 가격, 단독주택 중위 가격 낙폭을 얘기하는 건데 2014년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주택 지표도 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주택 시장이 살아나나? 근데 어떤 거는 폭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표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혼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물가 지표가 일단 공백 구간으로 갑니다. 이게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곤 하는데 어쨌든 시장의 메인 관심은 이제 3월 10일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미국의 CPI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물가 지표보다는 이제 다른 데이터니까 이제 물가 외에 다른 어떤 이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번 주 들어서 생각보다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커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굳이 세게 발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지표를 좀 튄 걸로 보는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모릅니다. 어떤 쪽이 힘이 실리는 건지는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아직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이거 지표가 워낙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굳이 세게 얘기해서 여기다 소금까지 뿌릴 필요는 없어. 이런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사실 이런 미증시 흐름보다 반도체 관련된 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중국 반도체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보조금 받으니까 보조금 받는 대신에 중국에서 투자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어떤 정도 수위로 할 거냐라는 건데 중국에서는 이 정도 기술력 이상의 제품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사실 반도체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수출에 좀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지금 좀 비상 걸린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음 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3% 빠졌고요. 야간 선물 1% 빠졌고 환율이 131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1320원 전후가 이제 피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빠져지는지 이게 이제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난의 행군 기간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지만 미국은 15일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2월 같은 경우는 2월이 원래 마이너스 나는 달이었거든요. 3, 4월에는 좀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전형적인 2월 증시의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뭐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더 중요한 거라 일단 3월 초반 정도까지는 좀 증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시장이 좀 살아나거나 아니면 방향이 좀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그때그때 봐야 되는 거니까 상황 생길 때마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카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보셨으면 하는 게시판이 이 데이터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 여기 보시면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거랑 오늘의 증시, 여기에 올려지는 어떤 코멘트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볼만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또 참고가 되니까 많이들 좀 서로 윈윈하는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그 시즌 2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많이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또 2월 가입 안내 공지도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뭐 또 좋은 날도 오고 하니까 좀 마음 주말에는 좀 있고 주식 있고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좀 좋아요, 알고리즘에 많이 좀 노출이 되게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